자, 특강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를 부탁드린 분은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아시는 투게더 님이십니다. 본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2의 직업이 돼서 월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것이냐, 이게 목표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서 투게더 님은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자님. 네, 투게더 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자님 방송 본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모의 투자는 한 3, 4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실매매 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네. 1년 정도 지금 실매매 중이신 거고, 모의 투자 3, 4개월 정도, 그래도 꽤 오래 하셨네요? 그때, 플렉스 TV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벤트인가 하셨을 때. 그때 저희 모의 투자로 해가지고 그때 대회 했을 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투게더님이시고, 혹시 투게더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0대요. 정확한 좋으시겠습니다. 나이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투게더님 네. 제가 저희가 2번 뵀나요? 맞아요. 네. 두세 번? 네, 한 3번 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의 때 2번 뵙고 아마 회식 때 뵙고 하여튼 2번인가 3번 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혹시 투게더님 제 방송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유튜브 보다가요. 네. 이제 이런 매매 방송들 구경하게 됐는데 네. 이제 방송 보는데 내용이 좀 유익해가지고 네. 좀 꾸준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투게더님 진짜 저희 함께 방송 또 봐주신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몰랐는데요, 저도.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매월 수익을 계속 내고 계세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거 성함이랑 계좌번호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가릴게요. 네네. 지금 마이크로 오일로만 매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5월달인 것 같아요. 네네. 5월달에 한 380 정도 수익 나셨는데 뭐 수수료 이거 떼고 나서 한 320 정도 네네.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지금 투자금은 얼마 정도 하시는 거세요? 저 때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으로 320만 원 정도 네네. 수익을 챙기셨고, 그러시면은 요거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네네. 새벽에 주로 매매를 하시나요? 대중 없는데 네. 보통 오후 2, 3시 2, 3시 또는 3, 4시 그때 시작해서 네. 밤 2, 3시 또는 그때까지 할 때도 있고요. 네. 대중은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냥. 보니까 보통 막 새벽 3시, 4시 막 03시, 04시 이렇게 떠 있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저럴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공부하실 때는 혹시 네. 어떤 걸 좀 주로 공부를 하셨어요? 인자님 방송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인자님 강의해 주시는 내용들 네. 그거를 보통 중심으로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인자님 일봉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그걸 너무나 닮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일봉 분석하는 거를 좀 공부했고, 그리고 매매하면서 보니까 지지 저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거 중심으로 공부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어지는지 깨지는지 네. N자형 그 부분도 이렇게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지지하고 저항 N자형이 모태로 되어 있으면 일봉 차트 분석을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일봉 차트 공부를 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보통 제 강의 영상 이제 위주로 이제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강의를 보시면서 계속 그거를 뭐 복기를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고 아니면 제 취향이랑 맞춰보시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하셨던 거였어요? 취향 맞춰보는 게, 그러니까 인자님 방송 하시기 전에요. 네, 제 나름대로 뭘 해놔요, 막 이렇게. 네, 인자님 따라하듯이 뭐 어떻게 어디를 돌파되면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놓고 이제 인자님 이제 방송 때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비슷한지를 체크해봐요,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비슷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달랐는데 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맞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일봉 차트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그 매매를 실제를 하실 때 매매를 네. 하실 때에는 네. 그 일봉 차트 분석한 거 좀 어떻게 좀 활용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매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일봉상 중요 지지가 있으면 그 구간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분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매매하기가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하시는데 좀 집중을 두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개 다 적용했던 것 같고요. 네, 좀 중요한 지지나 저항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역방향 나오는지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이 막 나오는데 중요한 구간이 있으면 네, 거기서 좀 지지받고 상승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지 네, 그걸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지지저항 사이에 껴있으면 단타로 매매하는 게 좋은지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두 개를 결과적으로는 좀 일봉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찾으셔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시면 지금 이게 실례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매매는 네. 어떤 기법을 좀 사용하고 계시고 운영 방식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지와 저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자님 강의해 주셨던 대로 네, VN하고 BN하고 네, 패턴 분리하고 네, N자용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중 지지랑 다중 저항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 다중 지지와 다중 저항이요? 네. 그러면은 다중 지지 저항이라는 게 그 박스를 좀 기다리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맞아요. 아, 그럼 박스 돌파를 많이 노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뭐 지지가 많이 형성이 된 걸 보고 나서 네. 추세가 꺾이면은 그때부터 매매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VN을 썼을 때 네. 저는 이게 BN보다 승률이 적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 VN보단 BN이 좀 더 성향에 맞으셨다는 얘기일까요? 네, 저는 VN을 물론 지금도 사용은 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BN이 저한테 더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네. 네, 차트 복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BN을 좀 기다리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 형태를 만들고 어떻게 추세가 발현되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급락이 나왔다. 네네. 나왔으면은 박스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네네. 한마디로 다중지지 다중저항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네네. BN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좀 선호하신 편인 거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한 다음에 중요 지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박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네네. 거길 또 매매를 좀 선호하시고 이런 형태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했던 걸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VN 할 때도 이렇게 좀 다중 저항을 그러니까 다중으로 좀 저항받고 지지받는 걸 활용했던 것 같아요. VN을 쓸 때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운영 방식은 혹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마이크로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시작을 하신 거였잖아요. 지금은 1,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아, 늘리셨네요. 네, 이제 수익금 나면은 출금하기도 하고 이제 보유하기도 하고 해서 네. 지금 현재는 1,500만 정도 되고 있고 분할은 10분할 이상 사용하고요. 네. 총 15계약 중에서 네. 둘 하나 쓰거나 네. 아니면 하나 쓰는데요. 네. 단타는 보통 둘 하나 쓰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수익 매매 할 때는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 단타 할 때는 둘 하나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네. 스윙할 때는 하나 하시는 편이고 15개역 중에서 네네. 그러시면은 혹시 그
지금 우리 제가 봤을 때 네. 이 수익금 자체 손실난 달도 있으세요. 7월달. 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씩은 계속 벌어들인 금액이 되시는데 네. 자금 관리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자금 관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금 운영은 또 별도로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 1100만 원이 됐어요. 수익금이. 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빼놓고 뭐 관리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하진 않고요. 그냥 좀 수익금이 좀 됐다 싶으면 조금씩 그냥 출금해놔요. 아, 좀 일정한 건 아니고 그냥 모아놨을 때 좀 출금하시는 네. 편이고. 조금씩 뭐 100, 200씩 출금을 해놔요 따로. 그럼 매매하실 때는 항상 그냥 15계약만 쓰시는 건가요? 더 늘어났다고 더 쓰지는 않으시고?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슈아스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슈아스님 말씀하신 것도 슈아스님이 이제 10분할 이상을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분할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슈아스님 같은 경우에도 10분할 이상을 쓰시는 거고. 네네. 저가 맨 처음에 했을 때요. 네. 그 모의 투자 3, 4개월 하고 네. 그때 승률이 한 7, 80%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실매매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소액으로 해보자 해서 500만 원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3 하나하나인가 2 하나하나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첫 타점이 좋은 타점이 됐던 거죠. 그게 그쵸, 운영할 수 그쵸.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투게더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도 제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0만 원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거나 뭐 5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제 설명드렸듯이 저 같으면 매매를 안 해요. 그냥 편의점 알바를 추가로 해가지고 네. 돈을 어떻게든 1000만 원으로 맞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10계약 가지고 10분할 매매를 아마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투게더님은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뭐 3계약, 5계약 운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그게 어려운 매매거든요. 그니까요. 첫 타점이 맞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게. 예. 그래서 아마 그 500만 원으로 경험을 하셔가지고 1000만 원 늘리고 이제 10분할 쓰시고 나면서부터 누적 수익이 좀 쌓이신 편이신 걸까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500만 원을 했었을 때요. 네. 좀 들쑥날쑥했어요. 그 수익금이 난 달도 있고 네. 마이너스 난 날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막 손실을 크게 입은 게 아니라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 난 거예요. 이것도 다. 아. 그러니까 500만 원을 했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수익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경험상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알았으면 하나하나를 썼을 텐데 네. 그때 이제 둘 하나하나, 3 하나하나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10계약, 20계약이 적용해서 맞았을 텐데 네. 5계약은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운영하려면 좀 늘려야겠구나 해가지고 좀 더 입금해가지고 하고 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내일도 특강이 남아 있지만 공통된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법은 제가 솔직히 이제 앞으로도 제가 많은 기법들을 알려드리겠지만 VN과 BN만 있어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곁들임으로 대돌이랑 패턴 분리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땐 기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가파동과 갭을 활용해서 방향성을 잡고 VN, BN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마 투게더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수익이 나는 비결 중에 정말 큰 게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 계약수 운영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운영 방식이 도대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네. 솔직히 3분할, 5분할은 운영이 안 돼요. 맞아요. 3분할, 5분할은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처음에 들어간 타점이 잘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라서 매매가 어려워요. 근데 역시나 슈아스님도 그렇고 투게더님도 그렇고 다 10분할 이상 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수익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쓰고 있고, 그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의 안정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슈아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한 40계약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차피 지금 한 계약, 두 계약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해도 나는 네. 아직 30 몇 계약이 더 남아있다.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주시고 있고 그게 나의 멘탈 관리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요거는 투게더님도 좀 동일하신 걸까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좀 분할이 여유로울 때가 네. 심리에서 안정감을 갖고 매매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보면 네. 그 심리가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분할을 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심리 얘기하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투게더님하고 뵀을 때마다 항상 대화를 좀 나눴고 그쵸? 기억나시죠? 새로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뭐 전화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투게더님이 예전에 이제 저하고 얘기하실 때 네.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옛날 고민이 그러니까 투게더님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가 타점인 것 같은데 쉽게 마우스를 못 누르겠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혹시 맞아요. 이게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타점인 것 같아서 눌러야 되는데 무서운 네. 거죠. 그래서 못 눌러요. 혹시나 내가 또 손실 보는 거 아닐까? 물리면 네.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으실 텐데 투게더님이 또 그 부분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겨내셨고 네. 혹시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멈췄어요. 매매를 멈추셨다고요? 네, 네. 우선 실매매를 멈추고요. 네. 짧으면 2, 3일, 네. 길면 5일 정도를 네. 그 눈으로 매매했어요. 눈으로?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결과가 좋으면 네. 다시 매매 시작하고 네. 이런 시절들이 한 4, 5회 정도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게 한 번이고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좀 꾸준히 좀 잘 되기 전에 네.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눈팅을 하신 건데 네? 어떤 거요? 눈팅이요. 아이쇼핑. 아이쇼핑을 좀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네네. 모의 투자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적합한지 스스로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네. 마이크로로 뭐 이 하나 해봤자 뭐 손실 봐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뭐 큰 손해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이거를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했는데 네. 그 결과로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니? 네. 그러면 너는 이걸 타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니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던 거죠. 항상.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라면 하면 안 돼. 라는 결과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야 나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증을 해봐 네가 스스로.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되고 네네. 그리고 매매가 무섭고 이런 순간이 되면은 일단 매매를 한 3, 4일 정도 멈추셨고 네네. 그때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매매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검증이 완료됐으면 다시 매매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금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하루 손해 보는 게 그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시간을 가졌고 아마 예전에 인자님 그 공부하는 시절 방송 내용 중에서 네. 그때 손절 3회 하시면 10일 동안 모의투자 연승하신 다음에 아마 다시 실매매 하셨다는 거 기억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투게더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그 다른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저도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 매매를 이렇게 뭐 지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저도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매매가 어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랬는데 저도 막 수익 나다 보면은 손실이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그때는 멘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게더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많이 와닿는 게
저도 매매가 손실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매매를 멈췄어요. 멈추고 저만의 이제 법칙을 만든 거거든요. 어떤 법칙이었냐면 손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매매를 쉴까? 근데 한 번밖에 안 났잖아요. 상관없어요. 2, 3회 정도 2, 3회 정도 더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그게 저만의 검증 방법이 뭐였냐면 10일 동안 10연승을 하면, 그러니까 10일 내내 수익을 모의 투자로 했을 때, 실제처럼 모의 투자를 하는데 10일 내내 연승을 하고 나면은 다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제 스스로의 검증을 해본 거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보면 잃었던 감을 다시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이 도움이 여러분들한테 되실 거고, 투게더님은 이제 제가 드렸던 그 얘기를 참고해서 검증 시간을 갖고 그 검증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게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매매라는 게 그 첫 번째의 그 계단만 넘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에서 수익금을 1,000만 원을 더 만드느냐가 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분기점을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다 매매를 해요. 이런 분들은 그건 분기점이 아니고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꾸준히 못 가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아마 투게더님은 모시바퀴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숨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매매가 더 잘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말아먹어도 네. 신에게는 배 한 척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쵸? 네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자신감도 북돋아주고,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2배 만들었으면 네. 또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거 쉬워요. 그걸 한 번 더 하면 뭐가 돼요? 목숨이 또 3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이러면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투게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매매를 하는데 한 2연패를 했어. 내가 문제가 있나 검증해보고 수정하고 다시 하고. 어차피 목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투게더님이 그러고 계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른 분들 중에서 좀 제가 상담을 하다가 많이 느낀 게,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꾸준히 손실을 보다가 네. 꾸준히 수익을 보다가 한 번에 좀 큰 손실이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 좀 있을까요? 누적 수익을 내고 있으신 상황에서? 저는 이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은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큰 손실을 본다는 건 이게 작은 손실을 막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저도 경험을 한 부분이고 매매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손절 구간하고요, 네. 절대적인 손절 구간을 설정해두고 매매하려고 노력해요. 가벼운 손절 구간과 절대적인 손절 구간이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벼운 손절 구간은 매수를 진입했는데 네. 이게 상승하지 않고 가까운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 네. 이탈하면서 이게 방향을 하락으로 꺾으면 네. 그냥 가볍게 그냥 톡 자르는 방법을 말하고요. 네. 절대적인 손절 구간은 기준선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손절하는 구간을 말하는데, 네. 임자님 강의에서는 데드라인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손실을 가벼울 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걸 좀 개선하려고 네.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매를. 네네. 노력을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결론은 저는 이렇게 정답 노트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대 구간 넘어가면 무조건 시장가로 잘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매할 때 이게 진입하고 익절하고 손절 3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입이 좋으면 익절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익절이 안 된다는 거는 진입이 잘못됐다는 의미니까 네. 이런 이제 본인만의 오답 노트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두고 모아두다 보면 네. 꼭 공통점이 발견되거든요. 네. 저도 이런 공통점이 저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피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입에 관해서 익절, 손절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네.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들은 꼭 이렇게 메모해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투게더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가벼운 손절 자리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똑같이 데드라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저도 쓰고 있고 슈하우스님도 어제 데드라인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투게더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로 설정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봉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네. 그 어디를 꺾이면은 안 되겠다, 추세 돌리겠다. 네. 라고 생각되는 구간 돈 벌면서 찾잖아요. 네네. 그 구간 넘어서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예. 그러면 혹시 요런 자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분봉상으로는 패턴을 크게 만들었어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분봉상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큰 패턴의 하단 자리, 네. 그러니까 강한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근데 네네. 이 구간이 일봉 차트 상으로도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포지션 들어갔을 땐 데드라인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봉상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그걸 참고해서 오늘로 예를 들면요. 네. 저의 경우는 가벼운 손절 자리는 어디였냐면 네. 그 70.88이요. 70.88이었어요? 네, 네. 저기를 넘어서면은 1차적인 추세가 꺾인다고 봤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전까지 매수로 놀았다 치더라도 네. 저기를 넘어서는 순간은 좀 하락세가 나올 확률이 있어서 네. 이제 저기를 1차적인 구간으로 설정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70.38은 절대적인 구간으로 설정해놨었어요. 그래서 70.38을 넘어서면 네. 매수 계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선을 한 번씩 그리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네요. 결국에는 그 패턴에서 오늘 매수니까 패턴에서의 지지 구간, 한마디로 전저점이랑 다중 지지 구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전저점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손절 구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 더 크게 봤을 때 전저점 구간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가벼운 손절 구간을 이렇게 오늘은 이제 70.88인데요. 네. 이제 어떤 날은 더 이렇게 멀지 않고 가벼울 때도 있어서 네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매수를 봤는데 네. 방향을 매도로 돌리고 있어. 네. 그게 감지가 되고 있어. 네. 그 지지구간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운용도 하고 뭐 분할도 하고 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가볍게 끊고 다시 밑에서 다시 매매한다는 방법? 네네. 이해했어요. 네. 어차피 지금 선정하시는 기준을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패턴 이후에 깨지면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가벼운 손절 구간, 큰 데드라인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면 이건 거예요. 지금 시가가 여기 35에 있고 이 구간들에서는 이제 투게더님께서 매수 단타를 계속해요. 그런데 지금 70.88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 여기는 깨지면 가볍게 손절을 해버리겠다 라고 정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오늘 이 38 같은 경우에 또 크게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분리가 되는 구간이라서 여기가 깨지면 정말 큰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깨지면 무조건 자르겠다 이런 기준으로 손절을 잡으시는 거네요. 네네. 여기 38을 깨져도 밑에 지지가 있어서 네. 뭐 지지 받고 뭐하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우선은 안정성을 생각해서 뭐 전체가 됐든 일부가 됐든 자르고 다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잘라서 지금 손절이 나왔지만 어차피 이 구간에서 버티면 또 매매하기 좋아지니까 네네. 이해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가벼운 손절 구간과 큰 손절 구간,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벌었던 거를 어떻게 수익을 지키는 형태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방어가 안 되면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손절을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차트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구간은 넘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이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벌면 며칠 동안 벌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진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한번 해주신 거였고, 그 오답 노트, 정답 노트 이런 걸 쓰시는 거는 어제 이제 슈아스님 같은 경우는 매매일지를 쓰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답 노트라는 거 자체도 투게더님한테는 매매일지가 되겠네요. 네, 비슷하죠. 뭐 매매일지죠 사실은. 그쵸. 네, 매매일지고 각자가 이렇게 인자님 방송 보고 공부해서 다 자기가 적용해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잘 되시는 분은 수익이 잘 되실 거고 안 되시는 분은 뭐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거를 스스로 다 적어보는 거죠. 음. 적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이렇게 정답 오답이 갈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모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지금 제가 두 분이 이제 다 누적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또 공통점이 또 발견이 됐어요. 매매일지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슈아스님도 꼭 써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무방 때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유방 때는 제가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한번 강조를 제가 한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매매일지 그리고 10분할 이상 쓴다는 거. 네. 그러면은 네.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이거 지금 베리님께서 질문 한번 주셨는데, 혹시 그 손절 틱수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절대 구간은 세지는 않아요. 절대 구간은 무슨 일 있어도 뭐 50틱은 100틱은 그냥 자르고요. 네네. 가벼운 손절 구간은 뭐 10틱, 20틱도 될 수 있고 5틱도 될 수 있고요. 지지 구간에 따라 좀 다른 거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 베린이 한마디 그건 것 같아요. 이 지지 구간이 20틱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이면 뭐 20틱이 잘릴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요런 부분에 지지 구간이 있었다면, 요 위쪽에 요런 부분에 있었다면은 더 적게 잘렸을 거고, 오늘은 여기라서 뭐 10틱, 20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매매하는 첫 그 무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오면 매매할래 라는 그 설정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매수를 잡는 어떤 범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70.38 부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70불이라든지 어떤 지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위에서는 매매 잡으면은 70.88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손절 틱수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서 매매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를 들어서 네. 손절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이 구간까지 오면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기다리시는 편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다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손절하더라도 좀 가볍게 쳐낼 수 있고 좀 손실이 적을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도 중요 지지구간들이 많고, 네네. 분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패턴 상단들이 이제 막 존재를 하고 지지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하겠네요. 네네. 이거 더 기다리실까요? 한 69.98이나 91까지 빠져야지. 아니 사실은 이제 38 부분에서 이제 깨지기 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네. 깨고 이제 뭐 하락할지 집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들고 좀 상승 흐름 보여주면은 이제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한 파동 두 파동 더 빠질지 모르잖아요 아직. 네네네. 그래서 좀 관망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했어요. 지금 38 부반에서 지지를 받고 왔다 갔다 했으면 매매로 활용을 해봤겠지만, 네네. 지금 급락으로 깨버리면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네네. 차라리 지금 70.12에서 70.52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한 계단 위로 올라와서 뒷배가 깔리면 차라리 매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뒷배가 한번 깔리고 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고 나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밑으로 빠져서 69.98이나 69.91에 또 그 밑으로 다중지지가 막 깔려있고 패턴 네네네. 상단이고 여기 맞아요. 강하니까 이 구간 네네. 오면은 여기서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맞아요. 네네. 아,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해서 항상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돈 쓰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좀 가치 있게 유리하게 써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네. 수준이 그러니까 기대값이 좋은 자리에서 하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 가성비 좋은 자리로. 네, 맞아요. 기대값이 좋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기름값이 좋은 자리로. 네. 그러시면 지금 분할 매수는 혹시 어떻게 잡으시나요? 분할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타할 때는 둘 하나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뭐 큰 스윙 말고 단기 스윙 할 때는 하나하나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분할 타점은 어떻게 잡으세요? 뭐 지지 구간을 활용해서 잡으세요? 아니면 뭐 저는 단가 맞추는 걸로 가긴 하는데 뭐 저점 부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전저점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 일봉에서 추세 끝에 활용하는 거 네. 좀 쭉 빠졌을 때 어느 구간에서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더라? 68.1763이었잖아요. 이번 하락했을 때요. 네네네. 그런 데서 그냥 걸어두고 있었어요. 이번엔. 혹시 그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세요? 추가요? 네, 추가 매수 하시는 기준. 추가할 때는 빠질 때 하진 않고요. 네. 이제 거기서 잡았는데 더 빠진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때 잡아요. 아, 그러니까- 변곡 나왔을 때? 네, 그 저점에서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거 보고 잡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지지나 전저점 이런 거까지 빠졌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네. 그런 데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서 그러니까 상승 변곡이 나왔을 때 잡으시는 편이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다른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막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네. 투게더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투게더님도 통계랑 이런 것들 다 내셨나요? 그 차트 그리고? 통계요? 네, 시가파동 통계라든지 차트 손으로 그리기라든지 이런 거 하셨나요? 저 차트 손으로 그리기는 안 했고요. 네. 통계는 제가 1년 정도 내고 나서 더는 안 냈었어요. 1년 정도 시가파동 통계는 내셨고. 네네. 그러시면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이제 지나고 누적 수익이 나왔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네.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누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일봉 분석하고요. 네. 지지와 저항하고요. 네. N자형으로 추세가 이어지는지 끊기는지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외에는 차트 복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트 복귀. 왜냐면 이유는 워낙 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한 것에 대해서 네. 좀 다시 되돌아보고 잘된지 잘못된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잘된 매매라면 그거를 이제 정답 높이 유지하는 거고 네. 잘못된 매매라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네. 이거를 고치지 못하면 선물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3일 벌었다 뭐 석 달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해서 계속 누적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들인데 네. 이렇게 잠깐 반짝여서 버는 게 이게 좋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냔 말이죠. 그 개선이 안 되면 이 시장에서는 남한테 돈 퍼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차트 복귀는 꼭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귀를 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본 타점들도 전부 다 꼭 복귀를 해봐야 되고 손실을 본 타점들도 다 복귀를 해봐야 되고 그거를 네. 노트로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큰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설명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패턴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변곡은 버리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실제로는 제가 그거를 뭐 알게 된 계기가 그냥 매매일지를 썼고 틀린 날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 틀린 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이 발생된 날들을 정리해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의사항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리는 건데 저도 그걸 다 매매일지를 써서 오답노트 저 한마디로 제 매매일지에는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걸 적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해볼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 단타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스윙 위주로 좀 매매하고 계시나요? 날짜에 따라 다른데요. 네. 그 요일의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단타도 하고, 단기 스윙도 하고, 뭐, 종합적으로 다 하는데, 네. 이게 요일에 따라서 어느 날은 매수하면 안 되겠다, 어느 날은 뭐 그런 게 체감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단타하고 단기 스윙 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긴 추세 매매는 어쩌다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단타는 그 10틱 정도 수익 보고 끝내신 10틱 매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10틱 하고요.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막 단타만 계속 10틱씩 하다가, 네. 이렇게 좀 스윙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 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좀 노력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공통점이 되는 타점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좀 스윙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해요. 단기 스윙으로. 그러면 그 단기 스윙이라는 거를 활용하실 때 그 단기 스윙은 보통 뭐 시가파동 갭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활용하는데 그거를 좀 맹신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봉 차트를 곁들여서 하시는 걸까요? 그냥 지지저항 깨지면 정리해요 그냥. 아, 상승하다 변곡 나오면 그냥 분할 정리로 해버려요. 아, 무슨 말씀해 주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매수를 잡아가지고 단기 스윙으로 한 50도 60도 올라갔어요. 네네. 계속 올라가면 먹을 텐데 만약에 꺾여가지고 40틱으로 수익이 잘리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정리해요. 아,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시가파동이나 갭 이런 거는 방향성을 참고하는 보조 지표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급등이 막 나왔어요. 근데 네. 급등에서 갑자기 하락 변곡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그냥 잘라버리고 철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할로 정리해요. 아, 거기서 일단 정리하고 또 하락 변곡 나오면 또 정리하고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다시 하려고 해요. 이해했습니다. 아, 한마디로 추세 꺾이면 그냥 그거 파악해서 빨리빨리 끊어먹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더 긴 추세를 못 먹어 단점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모든 추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어깨에서 팔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해서 팔 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머리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날에 내가 일봉 차트 내 큰 추세 분석이 잘 돼서 여기다 했던 게 잘 맞은 것 뿐인 거고 잘 하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고요. 지금 투게더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요 날인 것 같아요. 7월달. 네. 아마 7월달 계속 수익 내시다가 요 날 혹시 손절이 좀 크게 나간 걸까요? 맞아요. 손절. 이때 7월 18일이네 이날이. 네. 잠시만요 인자님. 아마 제 기억인데 제가 그 매매기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7월 16일 날인가 제가 손절 나갔더라고요. 8월 달에는 손절이 아니었고 7월 달이었더라고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아 이거 저기 평소에 하지 않던 매매법 쓰다가 이거 된통 당한 날이에요. 아, 평소에 쓰지 않던 매매법이요? 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매매법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좀 손실을 크게 봤던 날이에요. 멘탈 좀 나가셨겠는데요? 그쵸. 멘탈 나갔는데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잘못한 거니까 반성하고 다시 해야죠 뭐. 그러면 요때도 결국에는 내 매매 방법을 좀 한번 그러니까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누적 수익으로 다시 돌리신 건가요? 이날 제가 손절하고 다음 날부터 계속 매매해서 수익 낸 거 보면 네. 이날은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자숙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네. 가볍게 원인 결과만 정리하고 나서 다시 현장에서 매매했던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이날은 내가 내 원칙에 있는 매매를 안 해서 손절받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문제다라고 해서 종결 지으시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걸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루에 몇 번 정도 매매하세요? 왜냐면 이게 마이크로로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마이크로 해서
이런 300만 원 정도 버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보시던데. 그렇죠. 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정적이라 봐요. 저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가지고 월에 3, 400 정도 계속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거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하다 보니까 되게 많으시는데 하루에 매매는 몇 번 정도 하세요? 어, 보통 한 5번에서 10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5번에서 10번 네, 정도시고요. 보통. 그리고 뭐 많이 할 때는 한 15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5번을 매매할 때 15번 다 15연승? 일까요? 보통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보통 5번, 10번, 많으면 15번. 진짜 많이 했을 때는 제가 전에 한번 30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와 투개선님 진짜 많이 늘었네요. 진짜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내가 30번이나 매매해서 30연승을 하고 15번을 매매해서 하루에 15연승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아니,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않고 그냥 인자님의 반이라 따라가고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대단한 거예요, 투게더님. 왜냐면 이게 하루에 매매를 15번에서 15번을 다 이긴다라는 게 솔직히 막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지금 그냥 해외 선물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에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이겨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승률이거든요. 진짜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네요. 대단하세요. 인자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렇죠. 아휴, 서로 금칠하고 있네요. 자 지금 57분인데 3분 정도만 더 질문 받아보고 질문 없으면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특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어떠세요? 매매하시는 거 이제 뭐 큰 두려움은 없으시죠?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디가 네. 이렇게 부족한 게 보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실시간 대응 능력 같은 거 네. 제가 매매하다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기르려고 좀 노력하고요. 어쨌든 조금 더 잘하려고 계속 뭐든 합니다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투게더님을 제가 상담해봤을 때 느낀 게 참 이분의 성향이 되게 나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뭐든 되게 그 있잖아요. 그 막 1 더하기 1은 2야 이건데 그래서 왜 1 더하기 1이 2냐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 마인드가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 그게 되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게더님이 무조건 나중에 누적 수익 보시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가끔 활용하는데요. 네. 그 좀 이렇게 그 본인이 느낄 때 이 시간대에 어떤 흐름이구나를 메모해놔요. 예를 들면 지금이 밤 9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각자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매매할 거야, 어떤 흐름일 거야를 기록을 해놓고요. 네. 그대로 가는지 이제 나중에 확인해봐요. 한마디로 네. 시장 자체를 흐름을 분석을 해보고 그게 네. 맞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네, 이건 뭐 단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그냥 감이 올 때마다 해놔요. 중요 자리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음날 차트 복귀 하잖아요. 네네.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제대로 파악한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파악했는지 이런 거를 좀 검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봤구나. 네. 이거는 잘 못 봤는데 뭐가 문제였지? 혼자 이렇게 가설 세우는 거죠. 가설 세워놓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습관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짧게 매매일지 써가지고 맞춰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휴아스님한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게 부끄러운 멘트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게 저도 이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몇 개월 겪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실매매 1년 차인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막 들쑥날쑥 했다가 지금 6개월 차 이제 좀 꾸준히 되는 편인데, 네, 이거, 그니까, 좀 공부들을 잘 하셔가지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들 중요한 돈으로 하시잖아요. 네, 이게 하찮은 돈으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잘 하셔서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돈 잃으면 눈물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투게더님. 귀한 시간 또 1시간 가까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바쁘신 와중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투게더님의 얘기 중에서 또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 캐치하셔서 또 누적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시가파동 통계 낸 거 그거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매매법 연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나중에 네네. 모임할 때 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님. 네. 네. 자, 투게더님하고 통화를 했고 오늘 투게더님 특강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틱으로 안 됐네. 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슈어스님하고 투게더님하고의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빨리 캐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의 매매하실 때 공통점 기법은 어차피 정해져 있죠. 그쵸? VM, BN을 많이 쓰세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다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고요. VM, BN 다 아실 거고. 근데 계약수 운영 자체를 아까 투게더님이 말씀하셨을 때 5계약을 운영했을 때 실패했다. 3 하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5계약으로 진행했던 게 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변경되셨던 게 10분할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거 요렇게 또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으세요.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을 하시는 편이고 투게더님은 가벼운 손절 구간 하나 정하셔서 가볍게 자르고 밑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단타하면서 아무튼 누적 수익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은 데드라인을 꼭 정해서 내가 아니다 싶은 곳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신법적인 부분에서도 어제 슈어스님도 그렇고 투게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신법은 제가 맨날 얘기해 드렸던 건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운영 방식이 이 계약수를 운영을 하겠다는 이 운영 방식이 신법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님이 1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좋아하시니까 코카콜라의 종목을 몰빵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9,900억이라고 볼게요. 태평할까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앞으로 한 10% 5%만 더 빠지면 로스컷인 것 같은데 아유 뭐 나는 전설적인 투자자고 나 워렌 버핏인데 난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요. 무조건 흔들려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신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물려있을 때 이 신법이라는 게 당하지 말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돼? 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내가 3천만원 가지고 있고 지금 거기서 지금 마이너스 2,500 중인데 500만원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흔히 말해서 한 30팀만 더 내려가면 나 로스컷인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침착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단련하기 위해서는 이때도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법을 단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로스컷이 나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그 상황을 겪으면서 뭐 내적으로 단련을 한다? 이런 거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법은 운영 방식에 있어요. 두 분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2계약 들어가서 2계약이 물렸는데 괜찮아. 아직 나 8계약 더 남았어. 오늘 이 구간이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 오늘 이 구간이 빠지면 난 무조건 잘라버릴 거야. 근데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아니야. 지금 추가. 이 구간을 청산하겠어. 이렇게 해야지 운영이 되고 신법이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신법이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계약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계약수 운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추매법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수익매매도 핵심이 뭐냐면 50계약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추세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구간에서 2계약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48계약이 남아있어요. 200틱이 빠졌다? 더 좋죠. 어차피 갭이 있고 잔존만기가 30일 남아있고 갭갭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고, 근데 못해도 이 구간까지는 갈 것이고 밑에서 담겠죠. 2계약을 또 담아요. 올라가겠죠. 수익 실현이 되겠죠. 근데 계약수가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못 버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되게 진짜 중요해요. 요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담을게요.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을 통화를 해봤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결국에는 10분화 이상 쓴다. 그래야지 신법이 문제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공통점, 두 분이 꼭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죠. 매매일지를 꼭 쓰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꼭 썼는데 매매일지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오늘 당장 썼을 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했던 거 맞나 틀리냐를 따져봤을 때는 매매일지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제가 매매일지 쓰는 방법은 또 내일 방송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매매일지, 계약수가 신법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은 일봉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 잘 보면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게 다 공통점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도 조금 매매로 누적 수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꼭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게 나중에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게 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방에서 이제 내일 또 한 분이 더 나오실 건데 그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누적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차이점 하나밖에 없어요. 나보다 먼저 공부 시작했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 꼭 하시고 공부하면 돼요. 저만 이렇게 해서 저라서 제가 특별해서 매매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100분 중에 22%, 22분 정도는 누적 수익을 만들고 있으세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